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기술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직이라고 합니다. 첫 슬라이드에 이상한 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기술 직종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따가 얘기는 드리게 될 텐데, 요번 세션에서는 제가 UX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제 회사에서 부여한 저의 직무와 제가 UX 디자이너라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제 소개하는 게 조금 어긋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엔지니어로서 제가 KBS에 입사해서 경력을 쭉 봤을 때 좀 약간 특이한 경력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상한 놈이 예전에 하던 짓이'라는 슬라이드로부터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제가 보도 기술에 2009 년부터 2014년 해외 연수 나가기 전까지 보도 기술에서 했던 일은 이런 일이거든요. 지금 뉴스 세트의 한 3 세대, 4 세대 전에 9시 뉴스 세트인데요, 신관 3 층에. 이 신관 3 층에 이 그 뉴스 스튜디오 공간에 지금 나로도에서 나로 위성을 발사하는 이런 씬을 AR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만들던 일을 했었어요, 5년 반 정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게 전체 지금 그림에 있는 시스템 가격만 해도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어림잡아서 한 14억 15억 정도 되는 장비거든요. 이쪽에 스위처 빼고 이쪽 단만.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가 2013 년에 해외 연수에 지원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디자인 아트 테크놀로지 관련된 석사 과정에 지원을 했고요. 거기서 이런 졸업 작품을 만들었어요. 크로스 아이덴티티, 트랜센딩 엔티티 해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VR, AR 관련된 그 프로토타입을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으로 만들었었고, 그 학위 과정 중에 이제 페이스북의 자회사, 지금은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이라는 이 형태로 이름이 개명이 됐지만 오큘러스에서 진행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고, 귀국하기 전에는 중국계 자본이 투자한 AR 글래스 만드는 스타트업에서 한 4 개월 동안 UX 디자이너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어요. 물론 학점 인정을 위한 인턴십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청주로 내려오기 전에는 디지털 서비스 운영부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대회에 연관해 가지고 스파크 AR이라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카메라를 연동시켜서 AR 필터를 만드는 툴이 있는데, 그걸로 이와 같은 AR 이펙트를 만들어서 프로모션 작업도 했었고, 또 우리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면 이제 프로그램의 쌍둥이처럼 나오는 프로그램 사이트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산이 되거든요. 요거를 조금 AWS 인프라에서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운영 툴을 디자인 작업을 했었고, 또 디지털스럽게 디지털 조직이나 디지털에 일하는 방식에도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게 채택이 된 건 아닌데, 실제로 조금 전에 이학주님께서 스몰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사용자 그게 결국에는 UX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는 사용자 조사, 유저 리서치 내지는 사용자 테스트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를 접목을 해서 상암동에 있는 미디어 현업자분들과 이런 워크숍도 가져서 우리 이제 콩 앱이나 라디오 섹션 페이지에 팟캐스트를 이렇게 노출시켜서 어떤 사용자 흐름을 만들어내는 작업도 했었는데, 이게 결국 적용은 안 됐고 지금은 팟캐스트 서비스가 아예 저희 라디오 섹션에서 없어졌어요. 어쨌든 제가 관여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고, 제가 일련에 보여드렸던 제 경력 그리고 제가 했던 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마케팅 서밋에 어떤 부합되는, 그래도 프로그램 제작이나 어떤 제작자 입장보다는 정말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고 또 디지털 개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현장에서 부딪힌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체감되거나 현실에 다가오는 얘기, 그리고 KBS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일 동안 이런 키노트 세션이 진행이 됐고요. 제가 관심 있는 세션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친 표시로 이렇게 세션 신청을 해 가지고 들었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오늘 이 세션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 직원분들도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각자 스마트폰에 자기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다 깔고 계신데, 사실 그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 수면 위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사실 그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는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 서밋이라는 그 이틀간의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 수면 밑에서 날고 기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사실 그분들도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이고, 또 KBS 입장에서 봐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쏙쏙 다 빨아들이면서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선 세션들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부분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본도 필요하고요. 인력도 필요합니다. 인력이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인재가 필요하고, 인재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가 그 개인화된 추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태거라는 직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영화 같은 거를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리크루팅을 해 가지고, 이거는 뭐 비올 때 보는 영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종의 사용자 테스터, 아니면 사용자 리서처가 돼서 본인들이 본 콘텐츠에 다 일일이 디테일한 태그를 사람의 손으로 한 탕 한 탕 다 달아 놓은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쌓여야 개인화된 추천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도 인력 분야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 어떤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마케팅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일은 아니고요. 이 물밑에서 엄청나게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또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엿보고 싶어서 제가 이 마케팅 서밋의 인재 개발원을 통해서 시청하게 됐고요. 또 일하는 문화,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그냥 보고 듣고 '아 이 정말 저렇게 일하는구나. 저런 게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실제로 저희들 현장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만큼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 주어진 시간이 20 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제가 오늘 세션에 이제 주제로 잡은 제목인데요. 앞서 제가 뉴스 세트에 그 나로 발사 장면 보여드렸던 것처럼 AR, VR 기술이 이제는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미디어 기술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 Z 세대들은 영상 언어에 익숙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소통하고,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실감 미디어 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동영상을 좀 몇 개 보여드리면, 저희 식구였죠. 이분도 저희 식구였는데 이 노예한테 보냈어요. 조명만 된다 이제. 입 벌리시고.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스파크 AR 크리에이터라는 툴 가지고 이제 채널 15야를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 15야 인스타그램 계정에 스파크 A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요런 필터를 만들어서, 뭐 어쨌든 인스타그램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그 1845라고 할까요? 1834라고 할까요? 어쨌든 30대 초반 이하의 세대들이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좀 다가서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여 드릴 거는 소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달려가는 태권 트롯맨 나태주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청주의 그 스튜디오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태주 가수분한테 뭐 출연료를 제공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지만 이분이 실제로 제가 일하는 공간에 와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만들었죠. 이게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 갤럭시 스마트폰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SK텔레콤의 AR 앱인 점프 AR 앱과 또 네이버 Z가 만든 제페토 앱을 로 만든 영상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중에 뮤직비디오처럼 보이죠? 나태주가 공중부양을 했더니 제 아바타가 공중부양을 하고 뭐 이런 류의 장난을 제가 이제 일하면서 중간중간 심심할 때 이런 거 만들면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의 수준이 이 정도 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UX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UX 디자인은 디지털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밥과 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회사에 UX 디자인이라는 직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무는 사실 없어요. 디지털 서비스 운영부 제가 일하던 이제 최근에 직무 재설계 통해서 이렇게 조직명이 바뀌긴 했는데 그 안에도 사실 기획 업무가 있지 실제로 디자인 업무가 있지는 않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뭐 이렇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로 하는 디자인 그건 이제 뭐라 할까요? 좁은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건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경험을 만든다. 그 개발자도 UX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디자이너도 UX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고 기획자, 마케터, 뭐 의사 결정자 뭐 모든 우리 회사로 치면은 PD분이나 모든 직종 가릴 것 없이 뭔가 새로운 경험을 만든다는 그 포괄적 의미에서 UX 디자인을 우리 회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X 디자인이라는 건 사용자들이 원하는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MZ 세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내고 그것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식을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처음에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어떤 최종적인 프로덕트가 나오면 이 나온 프로덕트를 끊임없이 반복 순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스몰 데이터 말씀하신 부분은 리서치 그리고 옵저베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디지털 마케팅 서밋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은 이 UX 디자인에서 한꺼풀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UX 디자인 프로세스가 또다시 반복되는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술, 모든 기법, 모든 툴, 모든 자본, 모든 인력들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MZ 세대들의 놀이터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플랫폼이죠. 넷플릭스도 엄밀히 말하면 포괄 광범위하게 얘기하면은 콘텐츠 제작자들과 콘텐츠 소비자들을 잇는 콘텐츠의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도 다 플랫폼이죠. 틱톡 그리고 뭐 좀 전에 제가 이제 영상 잠깐 보였던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앱들도 사실 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의 특성을 제가 나름 정리를 해 봤더니 플랫폼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그 제일 중요한 속성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는 뭐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 이들이 가진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용자들끼리도 연결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들끼리도 서로 참여하고 연결하면서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쉽고 빠르게 만들어져야 되고 버전업, 업그레이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쉽고 빠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성공적인 플랫폼의 모습이고 이런 성공적인 플랫폼의 모습을 갖춰야만 MZ 세대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행동 패턴과 그들이 그 일상에서 취하는 그 맥락에 맞는 개인화 마케팅, 하이퍼 퍼스널
커스터마이제이션, 초개인화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번 서밋에서 다뤄진 내용은 아니고 MZ 세대들이 모여서 MZ 세대들의 얘기를 나누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한 지지난주쯤에. 거기서 이제 장표를 이렇게 스샷을 떠 가지고 여기다 넣었는데 앞선 분들이 뭐 Z 세대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메타버스나 실감 미디어 관련이기 때문에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요. 자신의 실제 정체성과 디지털의 정체성인 아바타도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션에서 좀 충격적인 어떤 그림을 하나 봐서 이거는 꼭 보여 드리고 싶어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MZ 세대들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나름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TV는 요 지금 구석창에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 하류라고 분류합니다. TV에 나오는 모든 셀러브리티, 연예인들, 유명인들은 이제 TV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들은 거기서 이제 관심을 끊는 거예요. 이 최근에 나왔던 일일 일강 뭐 비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출구는 놀면 뭐 하니에서 이효리 저기 뭐야 해 가지고 거기가 이제 끝물이고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관심과 또 바이럴 요소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 제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저는 트위터를 안 쓰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10대 20 대들이 생각하는 트렌드의 최상류가 트위터라고 합니다. 여기 덕질스런 아주 네로우 타겟팅되고 정말 미세하고 세밀한 롱테일적인 관심사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미 이제 유행이 됐죠. 틱톡, 유튜브 뭐 이런 류들은 이제 트렌드의 중류에 속하고요. 대학생들이 쓰는 일종의 뭐죠? 블라인드 같은 그런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써 보진 않았지만 에브리타임 이런 것도 많이 쓰고 블라인드는 이제 저희 회사 분들도 얼마 전에 수신료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어쨌든 TV가 트렌드의 하류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케팅 서밋을 이제 주관했던 대표분께서 보여주신 장표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블록들이 있어요.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라이프 사이클로 분류를 했을 때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뭐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디지털 마케팅을 잘 하려면 지금 세상에선 지금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런 기법들이 이미 이용되고 있는 거죠. 이메일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또 뭐 웨비나 같은 경우도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웨비나 같은 경우도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도 자신들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기능들이 런칭이 됐을 때 그거를 웨비나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기능과 그들의 브랜드를 선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요런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KBS는 이메일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가? KBS는 웨비나를 통해서 뭔가 좀 약간 지식이나 어떤 정보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용자들한테 다가가고 있는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좀 우울해지는 장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더 잘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를 우리들의 서비스에 연결하는가가 이 마케팅 서밋의 골자였고 그 근간이 되는 기술들에는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들의 특성은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들의 일상생활에 수많은 터치 포인트, 접점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그림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화두 아래 어떤 통계를 들여다봤을 때 사실 이 통계가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실제 아주 아름다운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의 사진인 것 같지만 가상의 인물이고요. 실제로 이런 기술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최근에 언리얼 엔진에서 발표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의 어떤 이런 기법들을 보면 이렇게 실존하지 않는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스럽고 실존 인물 같은 캐릭터들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의 단계에 접목이 됐죠.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이게 제 아바타고요. 제페토에서 만든. 그래서 닮지 않았나요? 작년 추석부터 올 봄까지 한 겨울 나면서 제가 수영을 배웠었는데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쨌든 MZ 세대들은 진짜의 나와 아바타인 나를 실제로 구분하지 않더라. 그거에 대한 이제 백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디지털 서비스의 이제 최일선에서 이제 선두에 다다라는 이들도 구글은 우리 뭐 텍스트 기반의 이제 검색 엔진으로 지금에 다다랐지만 이들은 이제 비주얼 서치를 상당히 고도화하고 있고 또 이미 뭐 아마존이든 자라든 우리나라 서비스인 쓱닷컴, 지그재그 같은 데서도 비주얼 서치들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왜 이런 걸 준비를 했느냐를 봤을 때 이미 비주얼 랭귀지는 이들에게는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도 요즘 엄청나게 각광이 되고 있는데 이 키워드를 전도자처럼 에반젤리스트처럼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께서도 한 세션을 맡아서 키노트 세션을 맡아 주셨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문화에 강제적으로 익숙해졌지만 사실은 메타버스의 현상도 저는 비물질화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캠퍼스를 제페토 안에 강원대 그 김상근 교수님 수업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캠퍼스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수업도 하고 입학식도 하고 뭐 졸업식도 하고 뭐 이런 세상이 됐죠. 근데 이들은 이런 경험에 대해서 어색해하지 않는 거죠. 결국 메타버스라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거기에 있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MZ 세대들은 결국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적인 물질, 가시적인 상품, 가시적인 프로덕트보다도 그 경험에 더 몰두하는 세대이고 결국 제가 바라보는 아바타는 우리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만들어내는 그 빅데이터들을 이제 가시화한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오공의 분신술처럼 저의 아바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아바타 이건 제 아바타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아바타를 12개 예를 들어서 12 개를 만든다 하면 내가 일할 때 같이 나의 일하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아바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뭐 쇼핑을 하는 데 적합한 아바타가 있고 근데 그 아바타에는 이제 빅데이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생산했다는 그 데이터들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다 수집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거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 그룹들을 이렇게 모아 놓을 수 있겠죠. 소팅을 할 수 있겠죠. 그 소팅된 그 데이터를 의인화한 거를 이제 저는 아바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Z 세대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를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더니 요즘 세대 아까 좀 전에 그 이제 경험의 중시를 경험 중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제 세상은 잉여의 시대가 돼서 원하는 거는 잘 찾으면 어딘가엔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내 입맛이나 내 취향에 맞는 건 사실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욕망을 어 품은 채 기다렸지만 요즘은 너무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세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프로슈머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표출하고 싶은 감정을 이런 실감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만들고 그거를 서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소통하고 이제 그런 이유 같은 행태의 그 최정점에 지금 현재 최정점에 있는 게 이제 틱톡류 같은 숏폼 비디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방송에 접목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사실 우리의 본업은 방송인데 이 방송만 잘해 물론 방송 잘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업을 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방송만 잘해서는 이제는 그 사용자들, 시청자들
이제 이들은 시청자들이자 사용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서비스의 대상을 시청자로 바라보며 거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침이 있는 상태이고요. 보는 것 외에 뭔가 해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뭔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개념을 통해서 제가 재작년 2019년 하반기에 디지털 서비스 운영부에 있을 때 했던 작업이 아까 모두에 보여드렸던 그 리그 오브 레전드 AR 이펙트를 만든 것도 그 일환인데, 그 이야기는 여기 보시면 제가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연락을 받아서 소개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션이 사실 페이스북 코리아에서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요 링크는 제가 뭐 김 의원님을 통해서 내지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요 동영상 링크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게 유튜브에서 검색은 안 되고요. 제가 링크를 보내 드리면 그거 이제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했던 작업의 이야기는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아까 비디오 얘기도 했었죠. 이학주 님께서 하셨었나? 아, 시민보 님께서 하셨었구나. 비디오도 사실은 이게 레고 블록이 우리가 물리적인 그 블록을 쌓은 하나의 캐릭터고 하나의 공간이고 하나의 건물이고 이런 건데, 그게 단순히 블록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뮤직비디오 형태로 나의 공간과 나의 시점,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 표출이 될 수 있다는 사용자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레고도 제가 말씀드린 이 같은 관점에서 레고는 전통적으로 프로덕트를 파는 기업이었지만 이 같은 관점에서 이제 접목을 했던 거고, 제가 시도했던 것도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과 관련해서 시도했던 것도 내가 그냥 되게 개인적인 관심과 열정을 따라서 했긴 했지만 '트렌드에 그렇게 어긋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 좀 시간이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우리나라에 거의 마이클 조단이나 메시 같은 사람이 있죠. 페이커 이상혁. 근데 실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 글로벌 팬들은 이상혁과 이 이상혁이 플레이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얘들은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상혁의 페이커의 아바타죠. 아지르라는 챔피언과 이상혁을 동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게임을 보면서 어 이 리엇 게임즈는 이 월드컵의 어떤 요런 배너 광고판처럼 게임 안에 이런 광고를 노출시키기도 하고요. 이제 오프닝 쇼에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는데 리엇 게임즈 같은 경우는 케이다라는 사이버 걸그룹을 우리나라 멤버가 둘 이고 외국 멤버가 둘 이에요. 이 각각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AR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게 2018년 오프닝 쇼거든요. 롤드컵,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컵 오프닝 쇼인데 실제 캐릭터고 여기 인제 아바타들이 이렇게 같이 공연하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제 AR스럽게 영상을 만들어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를 보는 거지 실제로 이 AR 캐릭터가 내 눈앞에 나타나진 않잖아요.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고, '여기를 한꺼풀 이 레이어를 벗어나서 이 캐릭터를 내 공간으로 가져와 보자.' 이게 이제 저의 관점이고, 그런 시도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링크를 보내 드리거나 아니면 요 영상에서 카메라로 스캐닝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냥 결론을 급하게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관장 얘기도 있고, 정관장도 저 사실 이게 인삼 정관장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쪼금 제가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정몰이라는 디지털 쇼핑몰을 만들면서 자기네 물건 말고 딴 회사 물건들도 팔았대요. 이렇게 판 이유가 이제 새로운 사용자 유입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버거킹 코리아 같은 경우도 사 달러 유명한 사 달러 광고 있잖아요. 이들도 사실은 엄밀하고 디테일하게 악마는 디테일에 살아있다고 엄청난 사용자 리서치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엄청나게 했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개인적인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우리는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뭐 시청률 조사 평가부나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시청률 조사하고 그들이 그 데모그래픽 연령층 분류는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디테일한 그 개인화의 초개인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서비스는 아직 로그인 베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시행됐을 것 같은데 iOS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쿠키를 통해서 개인 웹 브라우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쿠키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돌아다녔고 하는 게 다 수집이 되는데 그걸 이제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하는 회사들은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류의 쿠키도 못하면 우리는 개인화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로그인 기반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우리 대책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디지털 서비스 운영부를 떠날 때까지 개인 로그인 기반의 서비스는 이렇게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버거킹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맛집이 됐다. 우리 스타벅스 앱 가지고 커피 먹는 것처럼 버거킹도 거의 그 수준에 이르렀고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이런 그래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급히 결론을 내리면 제가 바라보는 플랫폼은 사실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거는 완성된 완제품을 단방향으로 내보낸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사용자들이 채울 수 있는 여백이 담긴 콘텐츠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지금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지금 디브리핑 세션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발표하신 분들 또 모두가 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여백이 담긴 콘텐츠를 만들고 사용자들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뭔가, 그리고 이분은 제가 직접 한번 뵙긴 했지만 페이스북 디자이너세요. 페이스북도 결국 플랫폼의 모습이고 페이스북의 본질은 이거거든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해?" 그리고 여백이에요. 결국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사용자들의 참여거든요. 그 참여와 소통은 아까 앞선 세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언급됐던 MZ 세대들이 원하는 어떤 플랫폼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모습, 정치적인 키워드이긴 하지만 이게 정치화로 볼 게 아니고요. 사실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하고 사용자들이 그런 플랫폼에서 뭘 채우냐를 봤을 때 결국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빌딩이 돼야 된다. 그들이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 뭐 시간 관계상 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저 그 일종의 랩업하는 영상으로 제 아바타, 제 와이프 아바타, 그리고 저의 디지털 아바타가 제 공간에서 춤추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스마트폰 하나로 다 만든 거예요. 아까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영상은 엄청난 제작비와 엄청난 크루들이 동원된 건데 이건 저 혼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